2차 함수,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2차 함수를 잘 알아야 우리가 미분적분에서 이걸 잘 활용할 수가 있겠다. 2차 함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달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가 먼저 배운 게 사실은 2차 방정식이잖아. 먼저 배운 게. 2차 함수보다는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어. 2차 방정식은 2차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0 되는 값을 찾는 실근을 우리가 주로 찾았었잖아.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 근을 찾기 위해서 뭐 근의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도 했고, 또는 이제 근의 개수, 근의 모양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별식도 써봤는데,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근의 공식을 쓰기도 하고 판별식을 쓰기도 하는데 용어가 좀 달라. 자,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의 요 식, 여기다 y자리 0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되잖아.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게 뭐였냐면 2차 함수에 y자리 0을 넣어서 구한 요 x 절편들이었단 말이에요. 절편. 이 x 절편이 지금 두 개가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그치? 따라서 우리는 요 2차 함수는 x 절편이 두 개가 생기고 그 말은 요 y자리 0 집어는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2차 함수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 뭐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 찾으면 뭐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x절편이 2하고 4가 생겼어. 그래서 x절편 2가 4가 생겼다는 것은 요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이면 중근, 음수면 실근이 없다.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2차 함수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2차 함수는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고 판별식 0일 때는 접한다. 그치?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접한다고 하지. 그치? 그리고 판별식이 음수면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실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따라서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 얘기를 잘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2차 함수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 말이야.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 생기는가를 판단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와의 위치 관계.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도 교점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고 또는 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런 관계는 요 둘을 뭐 해줘? 물어보면 같다라고 논다고 하는데 같다라고 두는 게 아니라 요 2차 함수의 식과 1차 함수의 식을 연립해 준 식이지. 연립 방정식 우리 했었잖아요. 그치?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 값을 찾는 것이 바로 연립 방정식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둘을 연립해서 뭘 만드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느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지. 그치? 따라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면 지금 보는 것처럼 교점이 두 개일 것이고,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꼴로 바뀌어서 중근을 가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하나인 경우, 또는 연립했는데 실근을 안 가져. 실근을 안 가진다는 얘기는 이제 판별식의 음수가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줬어. 교점의 x좌표를 이제 구하는데 연립해서 풀어준 이 2차 방정식이 두 실근. 따라서 실근은 1과 2가 생기고, 그 말은 이 교점의 x좌표가 1 하나, 2 하나가 생기고, 이제 y좌표는 이제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그지? 방금 한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된 거지. 2차 함수의 식과 1차 함수의 식을 연립한 2차 식을 놓고서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양이면 중근. 아니, 중근이 아니라 교점이 하나 접한다. 이제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기본 문제들이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하라는 얘기야. 얘들을 연립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그지? 138페이지의 문제들, 판별식을 써보면, 이제 x축과의 교점이라든가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또는 280번, 281번 문제는 둘을 연립했을 때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필수예제, 1번,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건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 요 2차 함수의 y자리에 0을 집어넣은 2차 방정식.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란 요 방정식이 실근 마이너스 2하고 4를 가진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지금 해설에서는 근과 계수 관계를 가지고 풀었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a, b의 값을 찾고, 또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얘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2차 함계수 2 그냥 써놓고 괄호해서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가지는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4의 곱, 이렇게 써도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4가 되는 2차 함계수가 2가 되는 방정식이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전개해가지고 계수를 비교해도 좋은데,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는 게 더 깔끔하지. 그지? 몇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여기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면 그 길이가 2루트 2다. 자,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게.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이긴 한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다.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두 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 보통 이렇게 두지.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요 놈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요 a, b라고 할 때 요 길이가 2루트 2야. 그 말은 두근의 차가 2루트 2란 얘기가 되잖아. 그지? 두근의 차.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 두근의 차의 값이 요게 2루트 2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식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잔 말이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6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k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요걸 찾아보잔 말이야. 얘 이용하려면 이거 제곱해야 되잖아.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그냥 제곱한 거와 같지. 얘는 4의 8이 되겠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계속 사용한 변형식. 그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었고 36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 k 마이너스 3. 요 값이 8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 관계와 2차 함수에서의 두 근,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 2차 함수에서 x절편의 관계를 이해하면 해결이 되겠다.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히 넘어갈 건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문제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요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몇 개인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치?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때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판별식만 써서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필수예제 5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2차 함수가 얘와 만난대. 그럼 이거 둘을 뭐 해준다? 연립해준다. 연립해주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올 거란 말이야. 연립해주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2차 방정식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랬냐면 한 교점 좌표가 교점 x좌표가 1-루트1에 자 여기 또 중요한 조건이 유리수라고 그랬죠. 유리수. 우리 전에 방정식에서 켤레근 얘기 한 적이 있어. 그치? 켤레근 얘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 계수의 조건이 있어야 돼. 계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무리수인 근을 준다 하면 이거의 켤레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지. 그치? 또 하나가 뭐냐면 계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허수인 켤레근, 즉 켤레복소수가 근이 된다고 그랬어. 그치? 켤레근 얘기는 두 가지야. 따라서 요 정리된 연립해서 정리된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1-루트 2가 나왔어. 근데 계수가 다 유리수래.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근의 합 또는 두 근의 곱을 이용한 근과 계수 관계로 A, B 값을 찾으면 되겠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도 그런 내용이지. 연립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란 얘기야. 그렇지? 얘네 둘이 연립한 식. 그걸 정리해 놓은 요 2차식을 가지고 판별식 써서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음수면 교점이 안 생긴다. 요 얘기를 한 거지. 자, 연습 문제로 바로 가서 연습 문제에 몇 개만 한번 풀어보고 최대 최소로 넘어갈 거야. 자, 연습 문제에 자, 299번 한번 보겠습니다. 299번. 어렵진 않아. 299번. 뭐 스텝 2 문제긴 한데 좀 쉬운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최고창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자, 최고창의 계수가 같으면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요 2차항 계수가 그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수가 같으면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근데 여기서는 계수의 절대값이 같다고 했어.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모양 같은데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 즉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쨌든 여기에 지금 fx라는 그래프 2차항 계수 양수고
gx라는 그래프는 이차함계수가 음수고 hx라는 그래프는 이차함계수가 양수인데 얘들은 이차함계수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자 fx나 gx나 hx는 야 근데 얘들은 지금 절편이 다 보이네. fx는 여기 마이너스 1, 1 gx는 마이너스 2, 1 hx는 1, 2 절편이 다 똑같은 게 들어있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fx나 gx나 hx를 절편을 이용해서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차함계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뭐 이제 적당히 k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풀 방정식은 이거야 이거. 그럼 이차함계수로 0이 아닐 테니까 나눠버리면 그 이차함계수를 얘를 그냥 1로 봐도 되겠어. 그럼 fx는 아래로 볼록인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 있으니까 그냥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둔단 말이야. 원래는 이제 k를 써야 되지만 어차피 여기서 그냥 나눠버릴 거니까. 그러면 gx는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 생겨. 그지?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는 하나 붙여줘야 되겠지. 얘하고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그지? 얘는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 그리고 hx는 절편이 1하고 2가 생겼어. 얘도 x-1, x-2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단 말이야. 이차함계수는 절대값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부호만 남기고 나눠버렸다고 생각을 하잔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약분 될 테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풀 방정식은 요 fx 플러스 gx 플러스 hx 는 0이란 요 방정식을 풀 텐데 이걸 다 더한단 말이야. 더하면 공통인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쓰자. 공통인수가 지금 x-1이 있지. 그치? x-1, x-1, x-1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서 쓰겠어. x-1 공통인수를 묶어서 나머지 x 플러스 1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서는 x 플러스 1이 남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는 0. 결국 요 방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따라서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는 x 하나씩 없어지고 x 뭐가 되냐? 마이너스 2가 되나? 가만.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틀렸구나.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지, 그지?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요게 0이니까 그는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나오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자 300번 300번은 계산을 조금 해줘야 되는 것 같아. 300번은 문제는 좀 짧은데 계산을 좀 해줘야 되더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 그리고 꼭지점을 R이라고 할 때 PQ의 길이를 줘서 3분의 4라고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밑변 높이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요 주요 점들의 좌표를 찾아봐야 되겠지. 일단 PQ의 길이. 자, 2차 함수가 x축과 이렇게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두 개가 생기면 요 두 점을 지금 PQ라고 한 것 같아. 그리고 PQ의 길이가 3분의 4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지. 아직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지? 축이, Y축이 어느 쪽에 있을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결국 요 두 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지? 따라서 그 X좌표를 알파, 베타로 가자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 3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두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라고 두면 k 값이 나오겠네. 그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지? 그런데
요 PQ의 길이라는 것은 두 근의 차야. 두 근의 차. 즉, 요게 3분의 4란 얘기니까. 그럼 이걸 제곱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9분의 16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지? 그러면 또 쓰네? 변형식,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즉, 요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9분의 K 제곱. 마이너스, 요게 4니까 플러스 3분의 4. 요 값이 제곱한 9분의 16이다. 그지? 양변에, 요거 제곱 빠졌다. 그지? 이거 제곱. 그지? 요거 제곱. 그지? 그러면 양변에 9 곱하면, K제곱 플러스, 얼마야? 12가 16이고, K제곱이 4가 되니까, K는 여기 두 개 나오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함수의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여기나 여기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인데 K값이 절대값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정하자. y축을 요렇게 잡아주고 y축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 말은 축의 방정식 x는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잖아. 그치?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니까 마이너스 6분의 k. 요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요 값을 k가 어떤 경우야?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양수잖아. 그치? 이게 양수이려면 k를 마이너스 2라고 둘 때를 풀면 되겠네. 그지? K를 마이너스 2라고 두면은 요게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반대로 이제 K가 양수였다면 축을 왼쪽에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어차피 모양은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테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풀겠어. 따라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x란 y는 저 함수의 식은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이 꼭지점 좌표는 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나? 9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었고 3분의 1을 더했으니까 빼줘야 되지? 3분의 1을 빼줘야 된다. 그지? 그러면 뭐가 돼? 3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그지? 따라서 이 꼭지점의 y좌표까지 방금 찾은 거지. 그지? 따라서 얘는 이 점 좌표는 이게 지금 r이라고 했나? 꼭지점? 그치, 꼭지점 r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r이라고 두면 얘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다. PQR이라는 삼각형 PQR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밑변의 길이는 이미 나왔지. 3분의 4 곱하기 높이는 꼭지점의 y좌표의 절대값. 그치?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다. 그치? 9분의 8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찾고 근데 x좌표가 두 개 나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풀면 돼. 양수일 때나 음수일 때. 어차피 넓이는 똑같을 테니까. 자, 그리고 302번 하나 풀게. 302번. 자, 이건 좀 간단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2차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 말은 요 2차 함수값이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요 놈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지. 함수값이라는 것은 이 y좌표에 y좌표.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함수값이잖아.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 여기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이게 바로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 놈의 함수값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6. 그치? 요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 말은 얘가 항상 얘보다 크다. 그치? 따라서 이항하면은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 1차함계수 그리고 k제곱 넘어가고 플러스 20이 되나? 이게 항상 0보다 크다. 바로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식이 항상 얘보다 크다. 그럼 얘는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그치? 요렇게 풀어도 되고, 또는 아까 우리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관계,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 기울기 음수인 놈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교점이 안 생기면서 항상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연립한 식에서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해도 상관없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자 30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가 치환에 관계된 얘기야. 치환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온단 말이야.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요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고 있어. 그지? 그 말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 요 방정식은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근을 가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4라고 할 때 2차 함수 y는 f2x-1 요 함수의 그래프 x축과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 말은 f2x-1은 0이란 요 방정식, 이것의 x축과의 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말이야. 두 근의 차. 그치?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찾기 위해서 뭘 하냐면 치환을 해줘야 되지. 치환. 그치? 요 2x-1은 한 문자로 바꿔놓고, 그치? 그러면 ft 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봐.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나 ft는 0이라는 요 두 방정식은 문자만 다르잖아. 그지? 그럼 두 근은 똑같은 얘기야. 그지? 따라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냐면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라는 근을 똑같이 가지게 돼. 왜냐하면 f 알파가 0 또는 f 베타가 0이 되니까. 그지? 그러면 t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사실 요 방정식이잖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이지.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이걸 변형한 x값은 t에다가 1 더하고 2로 나눈 거잖아. 그지? 따라서 2분의 t 플러스 1 꼴이란 말이야. 그지? 맞죠? 1 더하고 2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t 값이 알파나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는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을 표시를 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요 두 근의 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그 두 근의 차니까. 그래서 요걸 구하라고 한 거지.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거의 차를 구하라고. 이걸 계산해내면 그게 답이 되겠지. 그지? 얘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하면은
2분의 1 나가주고 절대값 안에 1은 없어지잖아, 그지? 알파와 베타의 차. 따라서 두 근, 알파, 베타는 사실 처음 주어진 요 방정식이고,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요것만 찾아내고, 그거에 2분의 1 해준 게 답이지, 그지? 그럼 뭐 계산 마저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의 제곱은,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66에 36, 마이너스 4, 4, 16이니까 20. 제곱한 게 20이니까 얘는 제곱근, 이거의 제곱, 양의 제곱근이겠지? 뭐야, 2루트 5가 되나? 4, 5, 20. 그치? 따라서 답은 루트 5가 구하라는 값이 되겠다. 오케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말. 오늘 얘기했지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차함수의 뭐에? 함수값 있지, 함수값. 함수값. y좌표. 그지? 이차함수의 함수값. 그래프상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거나 또는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즉, y좌표가 가장 큰, 위에 있는 또는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최소값만을 가지고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이면 얘는 최대값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함수가 계속 함수값이 커지니까 얘는 계속 작아지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을 가지지 않고 얘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았었어.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요 이차함수의 정역이란 말은 이제 공통수학 2에서 나오게 되는데 x의 범위를 제한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얘기할 때에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봐. 지금 요 놈은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그래프가 요만큼만 남는 거지. 요만큼만 남아서 이 나머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차함수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딱 요 사이에서만 보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베타에서 최대값 그리고 알파가 아니라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더 작지, 그지? 이게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도 알파부터 베타까지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면 최대값은 요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은 요 베타의 y좌표, 함수값 f 베타가 최소값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요 놈처럼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인데 여기 지금 축이 요렇게 있잖아, 그치? 이차함수의 축이 이 범위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꼭지점이 아닌 알파나 베타에서, 얘도 마찬가지, 알파나 베타에서 가장 큰 함수값, 작은 함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이차함수는 이 정의 제한된 x의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갈 때는 축에서 최대나 최소값을 가지게 되지만 축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축과 무관하게 양쪽 범위 끝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가지게 되더라. 예,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요 예제를 한번 보고 갈게. 다음 페이지에 이 예제를 한번 보면 이 안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는 말이야. 자, 함수는 똑같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범위가 달라. 얘는 x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고 얘는 x가 1부터 2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축, 자, 이차함수의 축,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축의 방정식을 바로 쓴다면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분의 b가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은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그치? 따라서 축이 지금 여기에 있어. 이렇게 축이 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 축이 있지, 그지? 따라서 최대값은 그냥 축의 y좌표 f-1이 최대값이 된단 말이야. f-1은 6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자 보다시피 얘가 함수값 제일 작지, 그지? 따라서 f-4가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얘는 f0은 아무것도 아니지. 최대 최소값 사이에는 어떤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래프 대칭 축이 지금 x는 마이너스 1 여기에 있는데 범위가 얘는 1부터 2까지야. 그러면 x는 1부터 2까지니까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래프가 끊겨서 1에서 함수값이 가장 크고 2에서 함수값이 가장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최대값은 f1, f1은 2가 되겠고 최소값은 f2니까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같은 함수라 하더라도 범위에 따라서 당연히 최대 최소값에 구하기 위한 x에 대입해야 할 값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 자, 이건 한번 잘라서 보자. 여기까지만 잘라볼게.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일 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최대 최소값을 2번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자, 모양이 지금 똑같지. 요만큼이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2x. 모양이 똑같을 때 우리는 보통 치환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이 y, 즉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야. 잘 봐. 이걸 치환한다고 x제곱 플러스 2x를 한 문자로 이렇게 치환해주면 함수는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돼.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는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 t에 대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t의 범위야, t의 범위. x의 범위가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x의 범위를 보고서 t의 범위를 먼저 찾아서 이걸 찾아야 된다. t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지? 그러려면 자, 요 놈을 다시 보자. t라는 놈은 x에 대한 2차 함수야. 우리가 치환을 이렇게 했으니까 t라는 놈은 요 x에 대한 2차 함수고 이 x의 범위가 처음 주어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는 말이야. 그러면 요 t가 x에 대한 2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말이야. 이거 완전 제곱꼴 표준형을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리는데 주의할 것은 이건 x축이 맞지만 이건 y축이라고 쓰면 안 되지. 왜냐하면 t가 x에 대한 2차 함수였고 이건 t축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꼭지점, 즉 축의 위치가 여기지. x는 마이너스 1. 그치?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끊어줘야 되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여기쯤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라고.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x는 1.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 요 정도를 봐줘야 된다. 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정도의 값을 봐줘야 돼. 그치? 예. 그럼 최소값은 여기지, 여기. 이 점의 T좌표. 이 점의 T좌표. 요 점의 T좌표는 뭐였냐면 꼭지점의 요 T좌표. 그치? 따라서 최소값은, 즉, T의 최소값. T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T의 최대값은 X에다가 1 집어넣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따라서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 바로 요 T가 X에 대한 2차 함수로 보고 그 X의 범위 안에서 T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과 3이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고, 자, 드디어 여기에 들어갈 값들이 정해졌다. T의 범위는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클 때가 3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 요 놈을 x제곱 플러스 2x를 t라고 취하는 요 t의 이 y가 이제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t의 범위가 지금 구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풀어줘야지. 자,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쳐줘야 되겠다. 표준형으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하고 1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러면은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리는데 이번에는 요게 t축이 되는 거죠. x축이 아니라 아까는 t가 x에 대한 2차 함수였기 때문에 x축 t축으로 썼다면 여기서는 y가 t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t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되어서, 자,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에 축이 t는 마이너스 축이 있는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자, t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였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지,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부터 3이면 한참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딱 여기서 한 요 정도 t가 마이너스 1부터 t가 3일 때까지. 그치? 그러면 최소값은 나와 있지. 최소값은 바로 요 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자,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지? 즉 F3이라고 하면 되겠다. F3. 그치?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그치?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2.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식의 요 2차식을 치환한, 사실은 뭐 4차 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4차 함수는 아직 다루지 않고 이걸 치환한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다. 그 2차 함수를 2번 풀어서 최대 최소값을 찾아줬다. 이 치환한 형태가 저 뒤에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넘어가겠어. 자, 그래서 필수예제 7번은 넘어갈 거야. 필수예제 7번은 넘어가겠어. 함수 놓고서 범위 잘라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넘어가겠고, 필수예제 9번도 치환해서 푸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형태여서 넘어가겠어. 자, 필수예제 10번 보겠어. 10번. 자, 필수예제 10번도 한번 잘라서 볼게. 뭐 활용된 형태인데 그래프 안에서 주요 점들이 좌표를 두고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자, 그림과 같은 2차 함수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해 있단 말이야. 꼭지점이 이 함수 위에 있고 또 x축에 있는 이런 형태야. 자,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이 직사각형의 둘레. 그치?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겠지, 그지?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야 되는데, 적당하게 요 점들의 좌표를 하나의 문자로 둘 거란 말이야. 어쨌든 2차 함수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중요하지, 축의 위치. 축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어. 축의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뭐야? 5가 되겠죠, 5.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위치. 자, 그리고, A라는 점 좌표 하나만 우리가 두겠어. A라는 점 좌표를 적당히 뭐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두겠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그래프 위에 있는 x좌표가 t일 때 y좌표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렇게 두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세로가 편하니까 세로 먼저 나타내. 세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이고, 요만큼은 요 점의 y좌표나 마찬가지지, 그지? 따라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라고 둘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자, 요 길이를 2배 한 게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 그지? 왜냐하면 축으로부터 요 길이나 요 길이는 똑같을 테니까 대칭적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적이야, 그지? 그래서 이 가로의 길이는 요 점의 x좌표인 5에서 요 a라는 점의 x좌표인 t를 뺀 거, 그것의 2배라고 해주면 되겠어, 그지? 물론 여기에서 t가 변수기 때문에 어디에든 있을 수 있거든. t의 범위를 좀 처음부터 제한을 좀 해두는 게 좋았겠단 말이야. t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두면 되냐? 내가 지금 그림에서 여기를 5라고 했으니까 이 t, 즉 점 A의 x좌표는 0보다는 크고, 그지?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두는 게 좋았겠단 말이야. 여기 점 A는 그리고 1,4분면의 점이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 그지? 따라서 t의 좌표를 이렇게 두면 요 길이를 우리 5-t라고 둘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요 점에 y좌표가 그대로 세로의 길이가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가로와 세로를 구했으니까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에다가 요거 2배 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2t가 되지. 그것의 2배가 바로 둘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정리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제곱, 여기 8t니까 8이 16t가 되나? 그리고 플러스 20이 되겠다. 그죠? 여기 이제 t에 관한 2차 함수, 그리고 t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써놨지, 그지? 이거의 최대값. 그치? 2차 함수란 말이야. 최대나 최소값, 요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면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꼴로 바꿔 써야 되지. 2t제곱 마이너스 2, 8에 16, 4의 제곱 16, 플러스 20, 자, 여기 지금 32 뺀 거지. 플러스 32. 이래 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0인가? 52. 따라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52겠다.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겠고, 그치? 축 t는 4가 되겠고, 그런데 t의 범위가 0부터 5까지라고 했지? 0부터 5까지니까 축을 포함하는 범위야, 그치? 따라서 꼭지점에서 그대로 최대값을 가진다. 오케이? 자, 연습 문제를 몇 개 풀고 마무리하겠어. 자, 320번 볼 건데, 320번.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야,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절대값 들어가면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 경향들이 있는데. 자, 320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일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4 절대값 x 플러스 5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자.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이 그래프를 직접 그리고 x의 범위를 표시해서 y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y는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 자,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 절대값 x라는, 즉 요 식의 x자리에 절대값을, x의 절대값을 취해준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요 놈을 x는 양수인, 즉 y축 오른쪽인 부분만 그려서 대칭시켜라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려지면 얘는 x에다가 1을 넣건 마이너스 1을 넣건, 그지? 2를 넣건 마이너스 2를 넣건 함수값이 똑같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원래 그래프에 양수인 쪽만 이렇게 남기는 거야. 1일 때나 2일 때나 3일 때나 함수값들은 다 얘하고 똑같이 나오겠지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똑같잖아. 절대값 취하니까. 그지? 따라서 요 1일 때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나 2일 때 함수값이나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나 이제 절대값만 같으면 양쪽에, 즉 y축의 양쪽의 함수값이 똑같아서 이걸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원래 함수의 오른쪽을 지워버리고 왼쪽을 지워버리고 오른쪽만 남겨서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형태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절대값 얘기만 따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따라서 x의 절대값이 있는 형태는 오른쪽만 그려서 대칭시켜라. 그지? 그래서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대칭시키려고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지. 그럼 요 그래프는 꼭지점이 2,1 요 정도 꼭지점이 있겠고, y절편이 5니까 요쯤에 5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그려질 놈이잖아. 그치? 꼭지점이 2,1이고 아래로 몰록이니까. 그치?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을 지워버리고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꼭지점이 하나 더 생기겠네.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이 절대값이 들어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죠? x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 이쯤에 있을 것이고 3은 또 대칭적이네. 그죠? 즉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남겠지. 대칭적으로 이만큼이 남을 거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찍어주면 최대값은 여기지. 여기보다 더 함수값이 클 수가 없지. 요 길이는 2고 1이니까. 그지? 최소값은 요 점이나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답은 나왔네. 최대값. 글씨가 왜 이러냐.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는 1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값을 구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여기서는 뭐 치환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자, 처음에는 그냥 이 절대값이 취해진 함수 전체를 그렸다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어차피 요 식의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나 같아. 이거의 최대 최소값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뭘 치환하겠냐? x제곱을 치환할 거란 말이야. x제곱. x제곱이 아니라 x의 절대값을 치환한다. x의 절대값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t에 관한 이차함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이렇게 될 것이고, 대신에 요 t의 범위를 여기다 아까처럼 찾아줘야 되겠지. t의 범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면 자, t는 절대값 x야. 절대값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요 점이 원점으로부터 수직선상에서 점이 x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수직선상에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이 사이에 있는 이 점들의 절대값인 t는 여기 있는 놈이 절대값이 가장 작지? 그치? 원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즉 원점이 바로 절대값 가장 작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가장 큰 놈은 요 놈이면 요 놈이 가장 큰 절대값은 3이 제일 크겠지. 그치? 맞아? 따라서 우리는 저 x의 범위를 새로운 함수 t에 대한 함수를 바꾸면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요 함수 아까 고쳐봤지. t-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건 x축이 아니라 t축이라고 써줘야 되겠고, 꼭지점 좌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잠깐만 틀렸지. 요게 1이지 1. 꼭지점 좌표가 2,1이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범위가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란 말이야. 그치? 그럼 0일 때부터 t가 0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 여기쯤이 3 되겠지. 그치? 0부터 3까지 이만큼만 보게 된다는 얘기야. 요만큼만 남겨서 t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요만큼만 남겨서 나머지는 없다고 뭐라고 그랬지. 그치? 나머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부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답은 똑같지. y절편이 최대값 5가 되겠고, 꼭지점의 y좌편 1이 최소값이 되겠다.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어. 다음에는 저기 323번 하나 볼게요. 323번.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자, 두 양수 BQ에 대하여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제곱 플러스 Q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 첫 번째 조건에서 f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그래프, 이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얘는 뭐 그려본다면 뭐 요런 형태가 되겠네. 그치? 위로 볼록은 요런 형태가 되겠지. 요런 형태, 뭐 요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려면은 이거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이 b제곱 p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q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곳이 0이 돼야 돼. 그럼 4q가 p제곱이니까 q가 4분의 p제곱. 그치? 그러면 요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분의 p제곱.
이렇게 바뀌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 뭐가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요런 꼴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양수 PQ라고 했잖아. 양수 PQ라고 했으니까 요 모양이 맞네, 그치? 즉 x축에 여기 2분의 p에서 여기가 지금 2분의 p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접하는 요런 꼴이라는 말이야, 그치? 그치? 자, 그런데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양수 p의 절반, 여기가 2분의 p니까 p는 여기쯤 이렇게 되겠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p는 요만큼 왼쪽으로 한 마이너스 p가 이쪽에 생기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서 p의 범위가 마이너스 p부터 p까지니까 범위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마이너스 p 요쯤에서부터 요쯤까지가 돼서 요 정도, 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정도가 바로 남아있는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p부터 p까지의 fx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4라고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f 얼마야? 최소값은 f 마이너스 p가 되겠지, 그지? f 마이너스 p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고, 그럼 마이너스 p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또 p제곱이네. 요거 지금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q인데, 마이너스 q가 아까 뭐였냐면 4분의 p제곱이었어. q가 4분의 p하고, p제곱하고 똑같으니까. 그 값이 바로 최소값이라면, 최소값 마이너스 54. 그지?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분의 9p제곱인가? 4분의 9p제곱, 요게 마이너스 54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6에 54, p제곱은 4, 6에 24가 되고, 구하는 건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바로 그냥 이 관계에서 q값이 나오지. q값은 4분의 p제곱이니까 6이 되고, 그렇다면 q제곱의 값도 6, 6에 36. p제곱 플러스 q제곱. 답은 6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p와 q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이제 범위를 표시하면 최소값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328번 실력업에 328번 하나를 더 하고 마무리할게. 자, 요놈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에 대하여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선분 AP 위의 점 Q에 대하여, AP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의 길이, PQ의 길이면 요 길이네, 그치? PQ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요 길이를 X라고 하자, 그치? 그럴 때 AQ제곱, BQ제곱, CQ제곱을 더한 것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지느냐, 이걸 다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 어떤 도형의 성질보다는 좌표 평면에 갖다 놓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낫겠지. X축을 이렇게 BC라는 변이 X축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Y축을 이렇게 두면 AP에다 이렇게 둔다면, 자,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해요. 정삼각형이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을 알지.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이야, 1. 그치? 그리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0,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이제 AQ의 길이. AQ면 어디야? 여기지? 요 길이지, 요 길이. 여기가 A였으니까. AQ의 길이는 루트 3에서 X를 뺀 거네. 그치? 여기가 A고, A가 Q니까 루트 3에서
요 길이가 x니까 여기는 0,x가 됐겠지, 그지? 그 다음에 BQ. B에서 Q까지. 근데 BQ나 CQ나 똑같지, 그지? BQ는 CQ하고 똑같아. 같이 구해보면, 요 점과 요 점 사이 길이인데,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이용하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x잖아. 그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겠어. A, BQ 제곱, CQ 제곱은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이지, 그지?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식이 다 만들어졌네. 우리는 AQ 제곱 플러스 BQ 제곱 플러스 CQ 제곱. 얘를 x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AQ 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방금 BQ, CQ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1 그것의 2배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x라는 요 값은, 그치? 여기 있네. x라는 값은 요 사이에다 점을 잡은 거니까 0보다는 크고 요 길이는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전개하면은 여기 3 마이너스 2 루트 3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것은 3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플러스 5가 돼. 그지? 조금 식이 지저분하긴 한데 표준형을 바꾸자.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x까지 쓰고 괄호 닫아놓고 일단 5를 써주고, 반의 제곱이니까 뭐야? 아니면 3분의 루트 3의 제곱. 뭐야? 이게 아니라 9분의 3이 되나? 그치? 3분의 루트 3의 제곱 9분의 3. 어쨌든 3 괄호하고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거의 제곱 플러스 여기 빼줘야 되잖아. 뭐 빼줘야 되냐? 빼기 1 해줘야 되겠네, 그지? 좀 3분의 1 곱하기 3, 1 더해줬으니까 1 빼줘야 되지, 그지? 4가 되겠다. 그러면 답 나왔지, 그지? x가 a일 때, x가 a가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이때 최소값 4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물론 이제 아래로 볼록인 함수 표시하고 범위 표시해야 되지만 축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 가지겠지. 그치? 따라서 m 나누기 a지? a분의 m이니까. 그치? 얘는 m4 곱하기 이거의 역수. 그치?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이 되겠네. 그치? 4 루트 3.